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기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접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분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강 두꺼비집 차단기가 하는 일과 서지 보호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도록 아시겠지만 두꺼비집, 즉 분전반이라는 것이 어디인가에 꼭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전기를 제어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고, 또 전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곳 두꺼비집 분전반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곳에 차단기가 하는 일, 그리고 서지보호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객들을 접하다 보면 이 분전반이라는 것을 두꺼비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배전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배전반과 분전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배전반이라는 것은 공용전기 배전반과 주택 전기 회로의 접속정을 형성하는 장치로 각 분전반에 전력선을 보내는 곳. 즉, 각 분전반으로 전력선을 보낸다는 것은 분전반보다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분전반이라는 것은 옥내 배선에서 간선으로부터 분기회로로 갈라지는 곳에 각 분기회로마다 스위치를 설치해놨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배전반이라는 것은 모든 집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큰 건물 같은 곳에 각 층마다 EPS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일렉트릭 파이프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지하 수변전실 같은 데에서 올라온 전기를 각 층마다 배분을 하는 공간인데, 이곳에 위치한 곳이 배전반이고요.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차단기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이런 릴레이 스위치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계량기, 전력량계,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나 보여주는 계량기도 이렇게 달려있는 식으로 뭔가 이것저것 얼기설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각 층의 전기를 제어를 하는 곳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고요. 각 층의 세대뿐만 아니라 공용전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복도에 있는 등, 이런 식으로 공용전기도 이곳에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분전반은 이 배전반에서 나온 각 세대의 전기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분리를 하는 곳으로서, 집에는 이제 조그마하게 네모 상자로 이렇게 그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좀 상가 같은 경우에는 큰 철암 같은 걸로 이렇게 나 있어서 주로 이제 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 뭐 타임 스위치, 보통 타이머라고 많이 얘기하면 타임 스위치가 달려 있거나, 또 이곳에도 전력연계를 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력연계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상전력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 차단기가 달려 있거나 서지 보호기 같은 게 달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배전반과 분전반의 가장 큰 차이는 배전반이 더 상위 개념으로서 그 큰 건물의 뭐 각 층이면 층, 이런 공간 전체 공용과 그리고 각 세대의 전기를 총괄 제어하는 곳이라면, 분전반은 그보다 하위 개념으로 각 세대의 전기를 제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전반을 자꾸 두꺼비집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 분전반을 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차단기가 아닌 커버라이프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올리고 내리고를 많이 사용했고, 또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 커버나이프 스위치 안에 고리 퓨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전기를 연결했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고리 퓨즈 가운데 이쪽이 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녹습니다. 열에 많이 받게 되면, 녹게 되면 끊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을 용단 현상이라 하는데, 이렇게 끊어지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퓨즈를 교체를 해서 다시 사용하면서 이렇게 전기를 살리고 했는데, 간혹가다 이제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이게 잘 끊어지는 납이 아니라 철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부하인데도 전기를 무리하게 돌리다 보니까 그게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전기 안전 캠페인 중에 하나가
이 두꺼비 집에 퓨즈가 끊어졌으면 절대로 철사로 연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80년대까지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여튼 이 커버 라이프 스위치가 지금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마치 이게 웅크린 두꺼비 같이 생겼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뭐 정말 두꺼비 같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비가 웅크리는 모양으로 몇 마리가 있는 모양이라 보여서 두꺼비 집이라 불렸습니다. 참고로 이 두꺼비 집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지 외국에서는 뭐 퓨즈박스라 그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꺼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전반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신 분들은 차단기만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만 아실 수 있는데, 사실 차단기는 우리가 이제 손쉽게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 뚜껑을 아예 분해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전선도 굉장히 복잡하게 있고, 또 이제 버스바라고 하는 그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고체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단상도 그렇지만 삼상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분전반의 내부 구조를 세 개로 나누게 되면은 주차단기, 그러니까 메인 차단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분기 차단기, 이게 각 회로, 그러니까 콘센트면 콘센트, 전등이면 전등,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분기 차단기, 그리고 이를 연결해주는 버스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그 단상 220V 형식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주차단기. 물론 이게 무조건 왼쪽에 있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여러 개의 분기 차단기, 그리고 이를 연결해주는 버스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바가 없는 경우에도 있어요. 그냥 전선으로 연결한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고 보통 이제 깔끔하게 보이고 또 나중에 이제 쉽게 차단기 같은 것을 접속할 수 있게 버스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메인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배선 차단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배선 차단기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분기 차단기 같은 경우는 바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 반대였어요. 누전 차단기를 메인 차단기로 두고 배선 차단기를 분기 차단기로 두었는데 2007년에 한번 전기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주차단기, 메인 차단기를 배선으로 두라.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은 이 누전 차단기라는 게 누전 사고가 났을 때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 전에 이제 누전 차단기를 메인에다 두면은 집 전체가 정전이 되는, 그러니까 누전이 난 회로만 정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전이 되는 일이 있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에서도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기술자들도 이 누전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 2007년 이후로부터는 각 분기 차단기에 누전 차단기를 두고 메인에다가 배선 차단기를 두어라, 이렇게 바뀌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삼상 220, 380V 같은 경우에도 메인 차단기는 이렇게 배선 차단기를 두고 분기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누전 차단기라는 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조그맣게 생각하는 220V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만은 삼상 380V에도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상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피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분전반보다도 큰 철암 같은 데에 이렇게 놓게 되는데, 그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기에 버스바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여기서 선을 따가지고 220V를 뽑든 380V를 하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삼상 분전하면 버스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상전환 변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단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 외에 그 비상전원 전용 차단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상전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인 상시전원과의 반대말로 말 그대로 상시전원이 아닌 비상시, 이를 줄여서 비상전원이라고 합니다. 뭐 건물에 화재가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상시 전원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비상 전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전기만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아니면은 복도 같은 데 있는 비상등, 그리고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게 되면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 같은 경우도 비상 전원을 이렇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우 인간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것만 딱 공급하는 게 비상 전원인데요. 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비상전원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 기술자가 전기에 문제가 있어서 고치러 갔을 때
메인 차단기를 딱 내렸다고 해가지고 전류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라 그때는 비상전원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비상전원 차단기까지도 이렇게 같이 내려서 작업을 해야지 감전이나 전기사고로부터의 위험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비상전원 시스템을 갖춘 분전방 같은 경우에는 메인 차단기를 내린다고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비상전원 차단기까지 완전히 내려야지 전기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앞서 메인 차단기, 즉 주차단기는 배선 차단기라고 그랬고 분기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라고 했는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배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MCB라고 영어 약자를 많이 쓰고 다른 말로 MCCB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좀 현장에 계시는 분 가운데는 NFB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공식 영어는 MCB인데 MCCB까지는 뭐 크게 문제없이 많이 써도 되는데 이 NFB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배선 차단기의 영어 약자가 아니라 일본의 이제 그 전기 설비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그 배선 차단기를 만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전같이 이제 그 아까 말한 커버 나이프 스위치 같이 퓨즈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노 퓨즈 그리고 차단기다 라는 뜻의 브레이커, 여기서 딴 게 NFB죠. 그래서 이렇게 노 퓨즈 브레이커에서 NFB를 따는데 이게 이제 공식 용어는 아니고 공식 영어는 MCB다. 즉 몰드로 이렇게 덮여 있는 회로 차단기 MCB, 이걸 알아두시고요. 예전에는 또 배선용 차단기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해서 배선 차단기로 부르게 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 배선 차단기는 과부하와 과전류 때 차단기가 투입이 됩니다. 즉 전류를 차단하게 되죠. 과부하는 전기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그 허용하는 전류량을 넘겼을 때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거고, 과전류라는 것은 단락, 즉 합산사 같은 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흐를 때 전류를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전 차단기라는 건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누전이 됐을 때 전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EL12가 공식 용어인데 뭐 현장에 따라서는 그냥 ELB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틀리다는 표현은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말 그대로 그 지락, 즉 누전으로 인한 어떤 그 전류가 새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가 차단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누전 차단기가 배선 차단기보다 한 배로 비싸요.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전 차단기라 해서 단순히 누전만 감지하는 게 아니라 배선 차단기가 하는 과부와 과전류도 똑같이 이렇게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누전도 감지하고 과부와 과전류도 이렇게 감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딱 봐서의 차이점은 물론 명판에 한글로 써 있을 겁니다. 배선 차단기다, 누전 차단기다 이런 게 써 있기도 하지만은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노란색,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배꼽 버튼이라 하는데 이 배꼽 버튼이 딱 있으면 누전 차단기, 없으면 배선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단순히 단상뿐만 아니라 삼상 차단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꼽 버튼이 있습니다. 뭐 이 버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고요. 예전에 이 누전 차단기의 버튼이 노란색이 아닌 녹색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녹색인 경우에는 초창기형 누전 차단기로서 당시 그 녹색 버튼을 가졌을 때는 과부하 과전류는 감지를 못하고 오로지 누전만 이렇게 감지하는 차단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과부하 과전류도 함께 이렇게 보면서 누전까지 감지하게 됐고, 또 빨간색으로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 빨간색 버튼이 있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돈이 많이 가니까 그 2017년에 차단기를 제조할 때 반드시 이 누전 차단기는 노란색 버튼을 사용하게 하라 이렇게 규정이 나오면서 그때 이후로 출시되는 모든 누전 차단기는 노란색 버튼으로 통일이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단기 중에 이제 적색 버튼, 즉 빨간색 이 버튼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이 누전의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투입하는 버튼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었다는 점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누전, 과부하, 과전류 이 세 가지도 모두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해주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서 쓴다, 기구를 하나 물려서 쓴다 그래도 반드시 누전 차단기 하나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이제 누전 차단기를 예외적으로
즉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전기를 공급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기를 생산하기로. 근데 이곳에서 뭐 누전이 난다고 해갖고 전기를 차단해 버리면은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이런 데는 누전 경보기라고 해가지고 누전이 된다고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차단을 하던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운전을 돌리던 이런 식으로 가동하게 해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알고요. 그리고 누전 사고라는 게 이제 습기가 많은 곳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계기구가 건조한 곳에 설치한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압이 150V 이하이고 기계기구가 물기가 있지 않은 곳, 즉 습기로부터 먼 곳인데 예전에 110V 사용했을 때는 그 누전 차단기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누전 차단기가 비싸고 기술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서 말한 그 커버 라이프 스위치만 갖고 전기를 제어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절에 110V 시절에는 누전으로 인한 전기 화재가 굉장히 또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전 차단기가 더 싸게 공급됨으로써 지금은 거의 가정집마다 누전 차단기는 꼭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이중 절연 구조의 기계를 가졌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누전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누설 전류를 얘기를 하는데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해서는 절연이 잘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단순히 한 번에 절연으로 된 게 아니라 이중으로 그만큼 두텁게 절연을 했으면은 굳이 누전 차단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렇게 이중 절연이 된 기구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마크 이런 것이 전자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어딘가 그런 게 박혀 있으면은 이중 절연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 충전기 같은 경우 어댑터에도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기는 어렵지만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고 부하치기 접지를 할 경우나 뭐 그리고 기계기구가 아예 이제 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고무 합성수지 같은 절연물로 있는 경우 그리고 아예 이제 누전 차단기 설치하기 어려운 이제 전기욕이라는 거는 그 한마디로 욕탕 같은 거예요. 전기로만 이렇게 이제 불을 지피는 화로 같은 거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거 그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누전을 이렇게 경보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경우에는 생략해도 되지만은 거의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데서는 거의 누전 차단기를 의무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017년 이후로부터 전기 기술자 분들에게 새로운 숙명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집에 전기 차단기를 새로 설치할 때 주택용 차단기를 설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차단기들은 산업용 차단기로 불려지게 됐고요. 이 주택용 차단기라는 것이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용 차단기랑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주택용 차단기라는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내린 게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낸 게 전기기술자 외 일반인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설계된 차단기라고 했는데 사실 뭐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주택용 차단기나 그리고 산업용 차단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차단기를 이렇게 제조할 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편차이를 못 느끼지만은 우리보다도 약간 이제 좀 전기 기술 같은 것이 조금 뒤떨어진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용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좀 접하기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차단기처럼 쉽게 만든 것을 아예 그냥 주택용으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기에는 주택용과 산업용의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차이 같은 게 좀 있기는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택용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장소는 당연히 주택이 되겠죠. 주택이라는 단독주택, 거기에 이제 여러 가구가 살면은 다가구 주택이 될 수 있겠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빌라 같이 여러 세대가 동시에 모여있는 건축물. 준주택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말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외에도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같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를 모두 이제 주택용 차단기를 달아야 된다. 이게 이제 뭐 평소 때는 큰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주택에다 산업용 차단기를 달아도 뭐 모르겠지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계량기를 새로 설치를 하거나 뭐 어떤 뭐 증설을 할 일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중 점검이나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주택이나 준주택에 주택용 차단기를 달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곳에서는 주택용 차단기를 달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제 공용전기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계단이나 복도에 있는 센서 등용 아니면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개인 세대의 공간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쓰는 이 공용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주택용 차단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같은데, 뭐 주차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데는 굳이 주택용 차단기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용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순시 트립 전류라는 것은 이제 재빨리 이렇게 떨어지는 그 전류의 양을 말하고 그게 전격 전류의 몇 배이냐 이건데, 타입으로 B와 C와 D가 있고요. 가장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D 타입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기 힘든 게 바로 B 타입이 됩니다. 즉 D 타입이 가장 흔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한 편인 반면 그 B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는 힘들고 실질적으로 이게 출시된 것은 못 봤어요. 제가 C 타입까지는 출시가 되었는데 그조차도 이제 시장성이 없어서 생산이 된다 만다 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B, C, D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게 이제 순시 트립에 따라서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D 타입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지 보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좀 특수한 시설을 갖춘 건물에서 분전반을 꾸밀 때 서지 보호기를 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해서 이제 서지 보호기도 분전반에 의무적으로 이제 신축 건물에 한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서지 보호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서지라는 것은 이제 전선 또는 회로에 따라서 전달이 되어 급속히 증가하고 서서히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전기적 전류 전압 또는 전력의 과도 파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전압으로 예를 들면은 그 순간적으로 전압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가 제정상인 전압으로 돌아가는 게 천천히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이런 서지가 생기느냐? 바로 벼락 같은 어떤 그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의 개폐, 즉 전기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서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 전자제품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컴퓨터 같이 굉장히 예민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 높은 전압이 순간적으로 들어옴으로써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지로부터 전자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전기 설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서지 보호기가 됩니다. 즉 낮은 전압의 전기 전자장치 또는 회로의 서지 전압, 이상 전압이라 했죠. 이상 전압을 제한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피레기와 장비 부품으로 구성된 보호 장치다 해가지고 보통 이 SPD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보기에는 좀 뭐 그렇게 뭐 복잡해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결선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분전반에 보면 주차 단기, 즉 메인 차단기라고 하는 곳 2차 측에 이렇게 상선을 물려주고, 그리고 중선선을 이곳에 물려주고 접지선을 이곳에 물려주면 됩니다. 이게 원리는 간단한데, 이게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상 전압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정상 전압일 때는 여기 이 서지 보호기의 저항 자체가 그냥 높아요. 그런데 이상 전압이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그 철로 된 그 소재 자체가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저항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즉 정상일 때는 전류가 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저항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상 전압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낮아짐을 통해서 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고, 그 이상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이곳 접지를 타고 바로 밖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과전압 같이 이상 전압이 생각했으면은 접지선으로 이 서지 이상 전압을 내보내게 된다. 이때 반응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노초, 약 100만 분의 1초의 반응 속도를 보일 정도로 재빠르게 이렇게 흘려보내서 전자제품으로 그 이상 전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지 보호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지 보호기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에 따라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개체도 다르기는 한데, 이런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서지보기를 구입할 때 이제 설명서 같은 걸 보면은 자세하게 뭐 UPS에 달아라 아니면 세대에 달아라 이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읽어보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이 서지보기에 대해서도 점차 이제 강화가 될 예정이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강의는 마치고 제가 직접 준비한 단상 220V용 분전반을 통해서 좀 더 분전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상 220V용 분전반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주택용 차단기도 달고 산업용 차단기도 달고 또 30A 차단기가 있는가 하면 20A 차단기도 있는 식으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분전반의 전기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살펴보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간이로 이렇게 꾸몄지만은 실제로 이곳이 바로 그 계량기 인입선이라 해서 계량기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전선이 이곳 주차단기의 1차 측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버스바라고 하는 이곳 도체를 통해 각 분기 회로로 전기가 공급하게 되죠. 즉 주차단기에서 직접 콘센트나 아니면은 조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곳 분기 회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기 차단기, 여기선 누전 차단기가 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각 콘센트나 아니면 조명으로 전기가 공급되는데, 이게 역으로 말하면은 만약에 어떤 회로에 누전이 생겼거나 과부하 등의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그 해당 차단기만 트립, 즉 떨어져서 전류를 차단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220V도 접지가 있어야 됩니다. 단상 220V용 분전반은 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접지 단자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 분전반의 이 철판에 직접 이렇게 나사를 박아 가지고 이곳에서 밖으로 접지선을 빼고, 또 콘센트에서 들어온 접지선을 이곳에 나사를 통해서 같이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접지선에 같이 이렇게 결선을 해갖고 접지 효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접지 단자가 없다고 접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 분전반이 제가 설명했을 때는 뭐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나도 맘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이 분전반이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할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 전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곳 주차단기 1차 측의 전기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은 계량기로부터 중간에 차단기가 없이 바로 전기가 공급되는 거라서, 특별히 계량기 2차 측의 전원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항상 전기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곳에 전기를 빼서 뭘 사용할 때 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전선끼리 부딪히면 합선사고가 나고, 사람 몸에 닿으면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본인이 이것을 잘 만들 자신이 없다 싶으시면은 기술자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차 측 차단기 같은 경우에도 주차단기에 전원을 내리고 작업을 하시기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가끔가다 이걸 올리고 작업하시다가는 이 버스바에도 전기가 상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전반 작업할 때는 절연 장갑을 끼고 가능한 습기가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체킹해 드릴게요. 먼저 이 전기가 살아 있다는 가정 아래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1차 측 전압을 재보겠습니다. 1차 측 약 214V, 213V, 220V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정상 전압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2차 측도 이렇게 전기가 나오게 되죠. 214V.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올렸다고 하지만은 지금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것은 분기 차단기를 모두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느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주차단기에 전기가 올라갔으면은 분기 차단기의 1차 측도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자, 보세요. 214V, 그쵸? 하지만은 2차 측은 흐르지 않습니다. 전압이 잘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 단기가 확실하게 내려가고 나서 작업하는 게 좋지, 주차 단기가 올라간 상태로 분기차 단기에는 전기가 안 흐를 거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부스바 같은 경우도 전기가 흐릅니다. 네, 이렇게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걸 항상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에도 고감도 누전 차단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 핸들이라고 하는 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욕실 같은데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격 감도 전류가 약 15mA로 일반 누전 차단기보다 좀 더 예민합니다. 그걸 보통 현장에서는 고감도 누전 차단기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설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차단기를 설치할 때 중요한 점이 이곳 주차단기의 용량은 반드시 이 분기 차단기의 용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주차단기를 배선 차단기로 32A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분기 차단기는 반드시 32A 이하, 즉 32A나 30A 아니면 20A로 이렇게 달아야 되지 여기보다 더 큰 용량, 뭐 50A짜리를 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차단기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보면 D20, D32 이렇게 모델명이 써 있는데 여기서 말한 D가 앞서 말한 D타입, 즉 타입명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C32다 그러면은 C타입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차단기는 결국 전류가 흘러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전기를 넣었고 이곳에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즉 이곳에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진다. 보시면은 220V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바로 이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이 차단기도 정상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메인 차단기를 내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데 이때는 누전 차단기의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전류가 들어가야 되만 정상적으로 동작된다. 이게 바로 전류 동작력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분전반에 대한 실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분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통해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분전반에 있는 차단기들에 대한 이야기와 전기 사고의 종류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생기는 원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송사옥의 운영계획은 크게 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교육 분야는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양성에서부터 현장 기술자, 중간 관리자 등 모든 기술자를 아우르는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전력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분야의 기술 개발, 신기술 및 신공법 실증 연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 원가 연구 등 산학연의 전기공사 연구 활동 협조를 선도적으로 견인할 계획입니다.